김현종 국제통상특보단장이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때도 그랬지만 일 하나는 똑 소리 나게 잘한단 말이야. 저런 인재는 미래의 큰 제목으로 써야 할 텐데.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티파니, 펜디, 불가리 등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기업 LVMH를 소유한 베르나르 아르노어, 그의 가족의 재산은 170조 원. 그리고 최근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워런 버핏,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까지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로 등극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해에만 일론 머스크 재산은 140조 원 늘어나 총 4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알려진 워렌 버핏,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빌 게이츠, 여기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의 재산을 모두 합쳐야 일론 머스크의 재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일론 머스크에 당신의 재산 2%만 기부해도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할 정도로 머스크의 재산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위 일론 머스크, 2위 제프 베조스, 3위 베르나르 아르노 등의 순서는 그런데 1위 일론 머스크, 2위 제프 베조스, 3위 베르나르 아르노 등의 순서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식 순서는 완전히 다르죠. 비공식 정보를 모두 합산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이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공식 랭킹 1위인 머스크의 재산보다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무려 1000조 원, 일각에서는 1000조 원도 훨씬 웃돌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 보도에 따르면 빈살만 왕세자의 개인 재산은 8,500억 파운드, 약 1246조 7,375억 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주요 글로벌 경제 매체가 매년 발표하는 억만장자 명단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 재산이 사우디의 사생활 보호법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뿐더러 왕가 재산과 정확하게 분리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수르 아랍에미리트 부총리도 같은 이유로 세계 억만장자 명단에서 빠지고 있죠. 빈살만 왕세자의 럭셔리한 삶은 무엇을 상상하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빈살만이 새로 세운 임시 야외 사무실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사막 한가운데 카페트 위 파라솔 몇 개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곳은 놀랍게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천억 원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을 소유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집에 개인 전용 맥도날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접한 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살만 왕세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곰의 나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면전에 두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유일한 남자이기도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석유 감산에 합의하지 않자 빈살만 왕세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푸틴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러시아에 보복하기 위해 오히려 석유 생산을 25% 늘려 물귀신 작전까지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욱하는 성격에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결정을 하는 젊은 지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렇게 욱하는 성격에다 과감한 판단을 내리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려 중국을 한순간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제통상특보단장을 맡은 김현종 전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가 10일 요소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화학업체 측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캠프 국제통상특보단장으로서 첫 메시지를 올린다라며 오늘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나라와 사빅 세빅의 유스프 베냔 대표이사를 만났다라고 썼습니다. 사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업체로 세계 최대 에너지화학 회사인 아람코의 자회사입니다. 아람코의 최대 주주는 사우디의 국부펀드인 PIF이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 펀드의 회장입니다. 즉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위해 비축해뒀던 요소수를 대규모 공급해준 것이죠.
그는 우선 12월 초까지 요소 2,000톤 수출이 가능하다라며 요소에 물을 부으면 요소수가 되는데 투입량이 3배이니 6,000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격 등의 조건을 고려해야 되지만 향후 연간 8만 톤까지 수출할 수 있다라며 수입처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년 대표는 과거 아시아에서 5년간 거주했고 한국과 일한 경험이 많아서 한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언급했다고 김 단장은 전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은 수년 전부터 중동을 방문해 수십조 원의 투자를 약속하며 우린 좋은 친구다. 1대1로 함께하자라고 외치는 등 엄청난 공을 들여왔습니다. 우린 좋은 친구다. 1대1로 함께하자라고 외치는 등 엄청난 공을 들여왔습니다. 중국이 최후 왕국으로 생각했던 러시아마저 최근 한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버리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우디라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완전히 고립돼버릴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우디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노렸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수천조 원이 투입되는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 바로 수천조 원이 투입되는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사우디의 천문학적 규모의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를 노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빈살만 왕세자는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에 2030년까지 5조 리알, 우리 돈으로 1,550조 원이 투입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이 수주를 따낼 것이라 예상했던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그린에너지 사업은 한국의 삼성물산이, 조선과 엔진 정유 부문은 중국 국영기업 대신 한국의 현대중공업그룹과 미래차와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SK가스를 선택하며 중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에 수십조 원을 퍼주고 비전 2030의 알맹이는 모두 한국에 빼앗긴 셈이죠. 최근 중국의 수출 규제에 한국이 대란을 겪자 때는 이때다 싶어 동참하겠다고 폭탄 발표한 일본의 상황도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들만 내보내며 한국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으로 한 번에 1인당 무려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뿌려도 일본 국민들은 한 푼도 소비하지 않은 채 저축만 해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올해 3분기 벌써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일본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저축해 놓은 이유가 바로 한국 관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한국에서 모두 소비하겠다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한국 기내식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 이날 일본인 참석자의 경쟁률은 무려 200일에 달했습니다. 도쿄 시나가와 인터시티홀에서 열린 이번 한국 관광 기내식 체험 행사에서 수용 가능 인원은 총 100명이었는데 무려 2,000명에 달하는 응모자가 있었습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들이 기내식을 소개한 뒤 식사를 제공했는데요. 비빔밥과 과일 그리고 한국 음료와 디저트가 제공됐습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시미즈 유카 씨는 한국 여행을 좋아했고 특히 한국 음식을 좋아해 한국에 가면 여러 식당을 다녔다라며 한국에 가기 어려워 요즘은 넷플릭스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에 갈 때 설레는 마음이나 기합 등 때문에 기내식이 맛있는 줄 알았는데 지상에서 먹어도 맛있다라며 양국 간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격리 문제가 완화된다면 바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우라 씨는 한국 여행을 너무 좋아해 석 달에 한 번씩은 갔었고 화장품 미용 등에 관심이 많았다며 여권에 한국 입국 도장이 천지일 정도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 반 넘게 갈 수 없어 너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 관광이 가능해지면 바로 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 격리가 해제되면 엄청난 규모의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인당 코로나19 지원금 수백만 원을 한국 관광에 소비하려 하자
일본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연일 한국이 코로나로 위험한 국가라고 헛소리 보도를 해대며 여행기를 막고 있습니다. 너무나 치졸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언론들이 그토록 욕하며 오징어 게임이 일본의 배틀로얄을 베낀 것이고 시리즈 속 게임들조차 모두 일본 것인데 한국이 따라했다고 황당한 비판을 해왔지만 최근 일본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TV 프로그램 순위 1위에 올랐다는 넷플릭스 팩트롤의 발표가 공개되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기야 이제 일본 언론들은 오징어 게임의 1위 랭킹도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믿을 놈들을 믿어야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중국화하는데 아직도 대기업들의 부가가치를 위해 중국에 올인하고 일부 정치 세력의 입김에 화가 나는 이유가 틀린 것일까요? 그만큼 당했으면 이제 알아야지. 아직도 중국 놈들의 자기들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런 좋은 기회에 아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일본은 코로나 검사도 안 하는데 감염자도 분명히 있을 것대. 큰일이다. 근데 아직 중국에 의존하는 수입 품목이 1800개 이상 되는데 차근차근 해놔야지. 갑자기 중단하면 우리나라도 큰일남. 지금 요소수만 해도 이 난린데. 개인 전용 맥도날드?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각 가정 전용 김치 공장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